적 분석입니다. 오늘 시장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자, 나스닥도 3% 가까이 빠지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을 기대하신 분들은 좀 충격이 크시고 아니면 좀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투자가 불안한 이유는 대응이 아니라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대응이라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락 아니면 상승이에요. 자, 하락이 아니면 상승이라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인데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우리가 대응 방법을 마련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어떻게 버는 거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적중하는 비율이 50%가 넘으면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적중하는 확률이 100%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말을 바꾸지도 않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200주선을 터치를 하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움직이다가 이번에 매물대를 맞고 추세선상에 걸쳐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겠죠.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반등을 이어가거나 아니면 이 추세선을 깨고 하락을 하거나. 그럼 저한테 있는 시나리오는 이 두 개뿐인 거예요. 오늘 3%가 빠졌던 2%가 올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투자에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3%가 빠지면 또 깜짝 놀라서 손절을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포지션상 이러한 하방,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번 추세의 지지선은 1800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추세 돌파를 실패하고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1800선에서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3%가 빠졌다고 무턱대고 손절을 치는 것도, 아니면 많이 빠졌다고 물량을 늘리는 것도 성급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물량을 늘릴 거라면 이 1800선을 터치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게 더 좋을 거고, 만약에 손절을 칠 거라면 이 1800선이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고 손절을 치는 게 더 확률을 높이는 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주가 자체가 이러한 소실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추세상 소실점이라는 거는 하방이 지지된 상태에서 기존의 강한 추세와 만나는 이 지점을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실점 자체가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즉 기존의 저점 1800선이 소실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물량대를 소화한 후에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희일비 대응을 하실 때가 아니고, 특히나 진폭이 짧아지고 있죠. 이때 이렇게 큰 진폭으로 움직이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진폭 자체가 컸죠? 진폭이 또 줄었어요. 그리고 한번 또 줄었습니다. 이 말은 뭐다? 소실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일일비 대응, 반응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시나리오대로 소실점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대응해야 될 때는 언제겠어요? 이 소실점을 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큰 폭의 파도가 치는 거는 대비를 해야겠죠. 다시 이렇게 큰 폭의 패닉셀이 나온다면 또다시 진폭이 줄어들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긴 시간을 또 물려있고 손해를 누적시키느니 이 선에서 손절 라인을 그냥 걸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시장가로 걸어 놓으시든 LOC로 걸어 놓으시든, 그래서 이게 대응이 빨리 되려면 시장가로 걸어 놔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라인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뒤에 시장의 흐름이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응이 아닌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해라. 주가에 반응을 해서는 돈을 크게 벌 수가 없습니다. 자, S&P 500도 지금 비슷한 흐름이에요. 내부 통제선, 내부 추세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진폭 자체가 줄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소실점이 15,000선, 16,000선에서 형성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대응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은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락과 상승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마지노선을 잡고 대응을 할지가 우리들의 영역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락하고 팔고 상승하면 사고 뭐 반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일일이 반응을 하시다가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제 영상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신다면 저는 진폭이 줄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소실점에서 추세 전환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3%가 빠지든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가 반등이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 예상대로 진폭을 줄여가면서 이 소실점을 향해 가는가. 그 와중에서 아랫단, 하단, 상단마다 물량을 늘리시든 이익을 실현하시든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배 레버리지 상품 보실게요. 자, 지금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소실점으로 향하는 모습이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저 선행에서 움직인다는 거겠죠. 지금 이미 하단이 상당히 긴 시간 지지가 됐고 추세선상으로 소실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특히나 MACD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전하려는 모습으로 변한 상태고 TDI 같은 경우도 MA 값이 상방으로 향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빠졌다고 손절을 칠 게 아니라 지켜봐야겠죠. 이러한 대응 방식에 대한 예측이 있었다면 아 그래 소실점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유지가 아직은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걸 투자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라인 13달러 라인에 그냥 자동 손절 주문을 걸어 놓고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면 1일마다 매일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제 예상대로 여기서 단기적으로 강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20달러만 가도 30%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려볼만 하다는 거죠. 다른 상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TQQQ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추세를 강하게 뚫지를 못했고 맞고 떨어진 상황인데 과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면서 빠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만들면서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여기서 상방으로 추세 전환을 할 것인지 그걸 지켜보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시겠죠. 사라, 팔아라. 두 개로만 말하시는 게 편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서는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시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반응만 한다는 얘기는 그 모든 날의 스트레스를 다 누적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게 얼마나 힘든 시기가 되겠습니까? 투자 자체가 즐겁지도 않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움직이는지를 보는 재미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또 선물지수 보고 오른다 하고 낮에 또 기대감 가지셨다가 본장에서 하락으로 끝나면 또 미국장 욕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를 계속 이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습관을 바꾸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승 하락을 점쟁이처럼 맞춰달라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빠질 때 주우시면 된다라고 얘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흐름은 소실점을 향해 움직이는 흐름이고 실제 이런 상하이 지수처럼 이런 식으로 소실점을 움직이다가 빠질 때는 자동으로 손절을 치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추세선을 향해서 이렇게 움직여 갈 때 과연 이 추세를 돌파하는지 그 흐름을 계속해서 주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했고 현재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NGU 같은 경우도 제가 따로 영상까지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날 기준으로 추세선상 위에 안착하는 모습이 나왔고 진입 시점 자체도 상당히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전한다는 얘기는 저항도 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상승 추세 전환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추세를 뚫고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FNG가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지금 완만한 흐름으로 추세선에 도전을 했고 어제와 그제 추세선상에서 돌파가 아닌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럼 아직 근데 포기할 때가 아니겠죠. 그만큼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 이 기본적인 저항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희는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이후에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동 주문을 걸어두고 흐름을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3%가 빠졌다고 손절을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에 지지저항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이때쯤 돈이 투입이 됐다면 저는 여기서 추세에서 이런 저항이 한번 나오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서 이 추세를 돌파하고 상방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자체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을 하시라. 그래서 오늘의 하락은 사실은 추세선상에서 나오는 저항과 매수세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지금 과정이다. 이것을 일일이 대응을 하시는 것은 돈을 오히려 잃는 길이고 여기서 줍줍이든 손절이든 모두 다 포지션상으로 성급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 영상이 명확한 추세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말했듯이 소실점을 향해서 움직이는가를 확인을 하시면서 손절을 쳐야 될 때는 이 소실점을 향하는 이 저항선이 무너졌을 때 자동적으로 손절이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상방으로는 올라갈 때 본인들이 생각했던 수익률만큼 수익을 실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 실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추세선상으로 하방으로 향하는 추세 신호가 포착됐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응을 하시는 것을 저는 지향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바닥선 나스닥 기준으로 1800 그리고 S&P 기준으로 3700선을 한번 터치하고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3700선이 무너지는가 나스닥 1800선이 무너지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응을 하고 그 외에는 이 추세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진폭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하방 추세의 진폭의 끝에서 반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반전이 나올 때 강하게 포지션에 힘을 실어줘서 단기적으로 다만 10%, 20%, 30%라도 수익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